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상승 출발한 이후에 조금 떨어져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됐다는 것이 약간은 좀 불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일단 초반부터 나스닥이 3%대 상승하면서 진행됐었던 부분들은 인상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CPI 지표는 좋게 나왔고요. 예상치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물가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연준의 이런 향후 금리에 대한 어떤 동향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 하락률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아마도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부담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신뢰도 저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했었던 ELS 이쪽에서 비명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만 유지해도 특별한 게 없는데 지금은 원금 손실 구간까지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까지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감기약이 품귀 현상을 보인다는 소식 때문에 제약주가 급등했죠.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되면서 약품 사재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뭐 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품들이 지금 뭐 품귀 현상이다, 뭐 귀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약주의 급등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CPI 지표는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일단 미국 증시 시작하자마자 환호성 지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여기 한 2%좀 올라갔던 것 같고요. 나스닥은 3% 정도 형성됐던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뭐 보통 뭐 급등이다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장중에 이걸 다 끄집어 내렸어요. 장중에 계속해서 떨어져 내리면서 아침 시점을 고점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장 막판은 이제 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1%대 상승이라면 뭐 그게 나쁘진 않거든요. 다우지수는 플러스 0.3, 나스닥은 플러스 1.0. 그런데 워낙 출발을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투자자의 심리가 그대로 녹아있죠. 뭐 상승 쪽, 뭐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제 FOMC가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일이고 미국은 이제 뭐 오늘 발표가 돼야 되려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올 텐데 FOMC 결과까지 지켜보자라는 식의 어떤 관망침이 나왔을 거예요. 대신에 CPI 지표가 좋게 나옴에 따라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게 될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달은 0.5% 예상이 되고요. 다음 달 또는 이제 이 이후에 내년도 흐름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CPI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11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올랐다. 예상치가 7.3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7.7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상치가 7.3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6%대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약간 고민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냥 7.1 정도. 그럼 다음 달에는 6%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더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초반부 정도까지는 CPI 지표가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피크아웃이 일단 지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기저효과를 계속 봐야 되죠.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 전체적으로 이제 상품 가격의 어떤 안정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안정화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모습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물가에 대한 위협이 없어졌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지금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하고 에너지 이거 제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또 식료품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변동이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제외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근원 CPI인데 이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올랐다. 이것도 예상치보다 내려갔네요. 네, 전월에는 6.3이었고 예상치는 6.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심한 것들을 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지수가 좋게 나왔다는 것은 뭐 시장에서 물가가 일단은 안정화를 빠르게 찾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되어 있습니다. 장중 3.5%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또 아래쪽으로 콱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금리 가격 차이가 크게 줄었다. 이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단기로 가면은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줄어들었다. 금리 가격 차이 스프레드가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후 들어서면서 금리 하락폭이 축소가 되면서 주가 반등폭도 같이 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리 하락폭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FOMC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OMC 결과에 따라서 이 국채금리도 또 다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정화되거나 이제 간격이 점점점 좁혀지거나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분위기는 더 좋게 반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상승 랠리, 즉 산타 랠리의 첫 포문을 이제 CPI가 열어줬기 때문에 FOMC에서만 말 잘해주면 별 문제 없이 네, 산타 랠리 또는 이제 연말 내년도 초반부, 내년 상반기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상반기에도 크게 걱정할 수 없는 게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저효과가 더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 1월이 되면은 CPI 지표도 발표가 되겠지만, 내년 CPI 지표는 6%대,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 더 낮게 떨어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지만, 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금리를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시키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연준 쪽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5% 인상할 가능성이 80% 정도 잡혔다. 뭐 이런 예상치는 별 필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파월의 선택을 보게 되면 이런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뭐 5대5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한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들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확실시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뭐냐면 내년 2월에 FOMC가 첫 번째로 이제 내년 첫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0.5% 이상할 거다 해가지고 시장이 막 들썩들썩 했는데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로 인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얘기가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절반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의 가능성보다 더 커졌다. 그러니까 0.25로 만약에 뚝 떨어져 버리게 된다라면은 이제 완전히 금리에서 안정화 찾게 되는 거고요. 시장이 그런 상승을 배경으로 해서 회복세를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아주 좋은 흐름이 될 거고요. 근데 이것도 설레발릴 수 있죠. 내년 초반부 정도까지는 0.5%를 고집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FOMC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0.5로 할 거고 물가가 안정화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폭을 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내년 2월까지는 0.5를 진행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1월달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2월달 FOMC이기 때문에 물가가 더 많이 안정세를 보였을 경우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이렇게 빅스텝으로 고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예상해야 돼서 그런 정도로는 생각해야 되는데 모르죠. 금리 동결의 시간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내년도 연말이거나 아니면 내후년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 고금리에 적응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금리에 살아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우세하면서 이 낮아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 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더 좋은 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는 고강도 긴축을 조금 이제 빠르게 종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FOMC 발표가 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말장과 그다음에 다음 주 산타랠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긍정적인 것 같고요. 대신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주말장이 바로 선물 만기일입니다. 미국 선물 만기일이라서 거기에 맞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랑은 별로 관계는 없는 얘기일 것 같아서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계속 연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2400포인트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FOMC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뭐 화끈한 상승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좋은 훈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생각되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테슬라 이야기네요. 원금을 날릴 판에 있다. 이 ELS 이야기인데, ELS가 이제 중위험 고수익 뭐 이런 상품으로 되나요? 그래서 특정한 범위 안에만 그 상품의 가격이 위치해 있으면 이제 약속한 이자랑 원금을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제법 이자나 원금을 치게 되면은 뭐 연으로 쳤을 때 한 30% 정도 준대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30%, 20% 막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받기 위해서 좀 많이 받잖아요. 뭐 실제로 뭐 상승장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게 하락장이거나 조정장일 때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어요. 그죠? 네. 일정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건데. 근데 물론 이제 하락장에서는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 홍콩 중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도 여기서 막 손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테슬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ELS 상품이 발행을 보시면 2022년 1월달, 뭐 2월달, 늦은 것은 이제 4월달 이런 정도라서 연초에 발행이 된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만기가 내년 1월달, 뭐 1년이니까요. 내년 1월달, 뭐 4월달, 2월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손실률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ELS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가격대에 그 범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벗어나는 거죠. 즉 아래로 벗어나게 되면서 원금 손실 조건에 근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실이 가장 큰 게 마이너스 49%. 와, 1월달에 매수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49%. 아무튼 이런 시기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네요. 이게 조만간 이제 반토막 나버리게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야지 되는데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다라면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테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대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테슬라가 잘 갈까? 그건 아니죠.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다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진퇴양난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한국인들이 테슬라를 또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사랑이 굉장히 많이 커졌었고요. 또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좋게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시장, 배터리 시장이라든지 2차전지 쪽에도 찬바람 불고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지금 이 ELS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리면은요, 기초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주는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조기 상환이 됩니다. 이 정도 됐을 때는 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 해가지고 조기 상환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근데 주가가 막 뚝뚝뚝 떨어져요. 네,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실패를 하게 되죠. 원하는 가격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이 되죠. 자동 연장이 되고, 1년을 이제 채우게 되는 건데,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가의 어떤, 그 기준치도 같이 변화가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채우지 못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60% 수준까지도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매수할 당시보다 40%,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제 4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조기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만기 때까지 해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을 벗어나 버리게 돼버리면, 일정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녹인요금입니다. 지금 이거 녹인요금 말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녹아버린다는 얘기로 같아요. 녹아요, 녹아. 네, 녹인이라는 그 기준이 발생하게 되면서 손실이 나오게 되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가에 대한 포지션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라도 이제 조기 상환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면 좋은데, 문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죠. 주가가 만약에 한 번 더 흔들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거든요. 뚝뚝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네, 손실, 이런 것이 모두 다 투자자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진다,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죠. 보통은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대충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자를 조금 덜 받더라도 그게 다 돌려봤는데, 지난번에 홍콩 사태나 이런 것처럼 홍콩이 뭐 주가가 그렇게 폭락할 줄도 알았겠는가 생각할 정도로, 또 그 다음에 이런 테슬라 설마 반토막 나겠어. 근데 반토막 나버리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L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중위험 고수익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 지수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목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거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기술주, 위험한 어떤 수준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네, 불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ELS 쪽에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러면, 요것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테슬라 주가를 올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네, 다 털어버릴 것인가, 이것은,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다지, 네, 희망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테슬라, 뭐, 아시겠지만, 이 수요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생산량 감소, 판매가 잘 안 된다, 실적 감소, 그다음에 트위터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머스크가 이상한 행동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더 떨어지고 해서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죠. 딱 건드리기만 해도 일단은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아무튼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뭐 ELS 쪽, 네. 아무튼 기도를 하자고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연초에 물렸는데, 이게 주식이라면 그냥 냅둬요 하고 뭐 어떻게든 올라가겠지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면은 요거는 뭐, 네, 아무튼 네, 화이팅. 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ELS 같은 경우 약간의 이제 중위험이라고 하지만은 생각보다 생각지 못했었던 변수 때문에 이렇게 좀 피곤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할 때 보면 안전빵이에요.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요? 라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에 홀랑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의 중단 여파로 국내 제약주가 급등했다. 어제 들려온 소식이었죠. 중국이 최근에 제로 코로나를 사실상 중단했다.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약을 사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가 아니니까 이제 그냥 민간에서 치료하겠다.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주 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웃기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우리나라 뭐 타이레놀 먹는 것처럼 예전에 그 백신 맞을 때 타이레놀이 없어가지고 매번 그 품절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팔지만 타이레놀 구하기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타이레놀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항생제 뭐 해열제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아주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보제약이 상한가로 마무리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네, 원료 의약품 생산하는 화일약품도 상한가, 명문제약, 이연제약, 뭐 약품, 제약 붙는 거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열제와 진통제를 사재기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의약품 부족 현상이 중국 전역에서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홍콩 당국은 일부 시민이 중국에 있는 친척과 친구를 위해서 해열제와 진통제를 사재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약국에서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 네, 약 사재기 금지를 당부할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국의 인구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꺼번에 사들이기 시작하면 뭐 아주 난리가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관찰이 된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네, 약품 품귀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네, 이 뭐랄까 독감 지금 겨울 추울 때는 이제 질병 발생률도 증가하게 되고 뭐 등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서 약간의 부담도 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도 지금 뭐 항생제 부족 사태가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이제 약품의 어떤 그 품귀 현상, 물량 부족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또는 이제 더 많이 팔리거나 이렇게 돼서 실적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게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백신은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잘 안 나오잖아. 그 당시에 없었을 경우에 뭐 코로나 백신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아주 뭐 그 화이자라든지 이런 데 주가가 크게 폭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닌 이상은요. 이 약이 이 항생제 부족현상 좋아 해열대 부족현상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상승 랠리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가 또 중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뭐 품귀현상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글로벌 제약사로 해가지고 해외에다 팔아먹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약주의 급등은 국내에서만 일어난 부분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돌려서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순환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냥 재료 하나 가지고 물고 들어가서 상승시키는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대형주가 멈춰 있으면서 잘 움직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테마주 흐름에 여러분들이 또 추격 매수하거나 무리하게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한가 이후에 또 물량이 터지면서 쭉 빠져버리게 되면 곡소리 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약주를 운 좋게 갖고 있어서 주가가 상승을 해버렸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 좋아요 라고 됐을 때는 항상 아시죠? 네,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시커멓게 터지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립니다.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것들은 네, 이거는 네, 다른 질병이나 이런 뭐 신종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과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품 부족 현상에 대한 것들은 해소가 그냥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뭐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올라갔고요. 뭐 장중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FOMC에 대한 경계심이 있으라고 생각하고요. 이 이후에 더 상승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반토막이 나면서 지금 ELS 쪽으로 테슬라에 투자한 ELS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뭐 별로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상품에 가입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뭐 진단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고, 주식에 투자하시는 입장이라면 주식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뭐 테슬라를 가지고 있다 해서 뭐 어떻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네,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좋긴 좋으나 그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ELS보다는 주식에 그냥 투자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물론 ELS도 뭐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뭐 그런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기약이 품귀 현상을 보임에 따라서 제약주들이 급등했다. 일단은 뭐 항생제, 해열제 이런 쪽인데 약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약이 좀 부족한데, 뭐, 중국에서 사재기,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품귀 현상 등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보게 되면 뭐, 그다지 크게, 뭐, 약품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현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편안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네, 뭐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만 일단 어떤 테마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주가를 단기적으로 올려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마시고 네, 이런 포지션들을 조금 잘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고요. 오히려 이제 들고 있었던 분들은 매도 포인트를 잡는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강세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누구라도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다른 많은 투자자들은 금리, 기업 이익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사지 못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처럼 보인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올라가기 전이니까 뭐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뭐 기업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주가 일단 올라가고 나면 그딴 건 다 필요 없어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장 지금 이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조바심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즐길 수가 있는데 상승할 때까지도, 상승한 이후까지도 내가 그 주식이 없으면 결국엔 마음이 조급해지다가 꼭지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당황하면은 이상한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여유있게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밑바닥에서 어느 정도 지루한 거, 어느 정도 변동성 감안하고 남들이 안 살 때 사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400포인트 돌파를 꼭 한번 기대해 보고요. 화이팅! 네, 오늘도 잘 한번 풀어내 보자고요. 자, 잘 끌고 넘어가는 그런 시장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